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네, 지금 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차분하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책 읽고 루틴 먼저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이 관계와 삶을 바꾸고 싶다면 오케이. 어제 읽었던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그는 침묵의 의미를 재조명했습니다. 언어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감정적이거나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말보다 분위기, 표정, 태도가 더 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함께 시간을 나누고 태도에서 배어나오는 존중의 분위기가 오히려 더 깊은 소통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함께 시간을 나누고 태도에서 배어나오는 존중의 분위기가 오히려 더 깊은 소통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말로 이해하고 공감, 진정한 소통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하는 그 태도에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외로움 속에서도 소통의 본질을 탐구하며 단절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고독은 단순한 물리적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공유할 사람이 없고 의미를 주고받지 못하는 데서는 근원적 고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서도 언어의 한계를 직시하고 보다 명확하고 진실한 대화를 추구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보 교환이 빨라진 시대지만 오히려 깊은 대화는 사라져갑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친구와 팔로워로 표시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감정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엮여있으나 실상은 고립된 채 외로움을 호소하는 현대인이 늘어가만 가는 실정입니다. 소통이 회복될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작은 행동으로 배려를 표현할 때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듯 행복은 세상과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행복은 세상과의 조화에서 비롯된다. 내가 속한 환경의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는 것이 곧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고를 넓히고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의 삶을 깊이 이해해 갑니다. 그러나 소통이 단절되면 사고는 갇히고 감정은 메마르면 삶의 의미는 희미해집니다. 깊이 있는 대화가 사라지면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움은 커져만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통을 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마흔 이후 관계와 삶을 바꾸고 싶다면 첫째는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마흔이 되면 가정과 직장에서 책임이 늘어나고 소통해야 할 사람도 많아집니다.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라. 마흔이 되면 가정과 직장에서 책임이 늘어나고 소통해야 할 사람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돌려 말하거나 알아서 이야기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호한 표현은 오해를 부르고 감정이 쌓이면 결국엔 갈등이 생깁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분명히 말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명확한 언어는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라. 둘째,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써라. 같은 말도 듣는 사람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가령 상황에 따라 괜찮아 라는 말은 자녀에게는 따뜻한 위로겠지만 배우자에게는 무관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내 말을 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처한 맥락을 읽고 마음을 이해하려는 데서 시작된다. 말은 길이 될수록 읽고 벽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침묵의 힘을 믿으십시오. 마흔의 삶에는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조용한 곁을 지켜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되고 격한 감정 앞에서는 침묵이 오히려 갈등을 시킵니다. 모든 걸 말로 설명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보다 깊은 이해는 때로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소통이 바뀌면 관계가 변하고 관계가 변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깊이 이해하고 더 신중하게 말하십시오. 더 진심으로 듣는 소통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변화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죄송해요. 오늘은 오케이.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 말을 다듬어라. 오케이. 잠깐만요. 오늘 어디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은. 오케이. 인생의 본질은 나다. 어떤 일이 닥쳐도 스스로 잃지 말아야 하고, 하늘의 언어를 떠올리는 것은 하늘의 삶을 떠올리는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하라. 다른 사람과 잡담하지 말고 나 자신과 말하라. 어떤 말들은 시간이 지나야 의미를 깨닫는다. 맞아요.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줄 수 없다. 법은 가르쳐줄 수 없다. 누구도 나 대신 생각할 수 없다. 삶의 문제는 오직 내면 깊은 곳에서 풀린다. 본질을 잃지 마라. 거짓을 버리지 않고서는 진실을 말할 수 없다. 한 걸음 물러나서 흐름을 파악하라. 마치 처음인 것처럼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라. 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삶의 문제는 오직 내면 깊은 곳에서 풀립니다. 깊이. 삶의 문제는 겉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면의 깊은 곳에서 비로소 풀립니다. 마흔의 삶은 끊임없는 문제 연속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한때 지난같이 알았던 고민은 다시 새로운 얼굴로 돌아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까닭은 우리가 그 표면만 바라보고 그 아래에 숨겨진 본질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되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뇌와 심장은 직접 볼 수도 쉽게 만질 수도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만큼 신체 활동이 필수적이기에 단단한 머리뼈, 갈비뼈 속에 고이 감싸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소리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괜찮아요. 좀 읽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삶에서 소중한 것들도 이와 같습니다. 진정한 지혜, 깊은 성찰, 내면의 평온 같은 것들은 단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오랜 사이와 탐구를 거쳐야만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인 해결책에 급급하면 문제는 다른 형태로 계속 되풀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같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대로 판단하지 말고 본질을 보십시오. 오케이. 감정대로 판단하지 말고 본질을 봐라.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급한 불부터 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고개를 듭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많은 문제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떠오른 자신의 해석을 본다. 그리고 결국 그 해석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통해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나에게만 유독 차갑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내 앞의 문제는 더 깊이 사유하라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불행으로 여기며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불행으로 여기며 피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문제야말로 깊은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삶의 문제는 겉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면의 깊은 곳에서 비로소 풀립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도 누군가는 좌절하고 누군가는 성장의 계기로 받아들입니다. 차이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이에게 문제는 벽이지만 어떤 이에게 문제는 본질에 가까워지는 문입니다. 표면만 건드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 같은 부분에서 반복될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에 접근하면 설령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심층, 즉 본질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문제는 더 깊이 사유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십시오. 문제의 표면을 넘어 본질을 직시하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삶의 문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본질을 잊지 마라. 우리는 본질을 파고드는 것을 자주 잊습니다. 의문을 던질 때도 충분히 깊숙이 파고들지 않는다. 마흔의 삶은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파고드는 것을 자주 잊습니다. 질문이 멈추면 사고도 멈춥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문제를 제기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사고는 굳고 언어가 지닌 한계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질문이 멈추면 사고도 멈춘다. 왜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그게 진리라고 받아들이는가? 질문이 깊어질수록 기존의 틀이 깨졌고 철학이 다시 질문의 학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 의미를 문화와 가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끊없이 엉뚱한 질문들을 던진다. 오직 이 숲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오케이. 오늘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오늘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어요, 이리님. 그러면 일단 여기서 네, 수고했어요.